서울에 거주를 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잠깐 해외에 있다는 그 이유로 약간 관광객의 시선으로 이렇게 서울을 좀 바라보고 이상하게 투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서울이라는 익숙했던 도시가 좀 새롭게 보였던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더웠던 여름이었고 약속 장소였던 시청 앞에 뭐 이럴 때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시위가 열렸던 2009년인가 10년 그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광적인 어떤 도시의 에너지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도시란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응축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막 이렇게 분출하듯이 작업을 했던 게 지금 작업에 어찌 보면 모태가 됐던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았고, 공사장이라는 곳을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작업의 모티브로 혹은 주제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굉장히 생활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도시에만 살아왔고 대도시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걸어 다니게 되면서 맞닥뜨리는 어떤 공간이 이제 공사장이라는 곳이었고, 그러면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먼지라던가 소음이라던가 혹은 압도당한 어떤 스케일들, 그런 거에 좀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되면서 지어지는 동시에 또 무너지기도 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어중간한 어떤 시점에 있는 장소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계속해서 부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다시 부수고 이런 것의 어떤 패턴화된 장소들을 좀 도시로 이렇게 규정을 지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그런 면모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떠올렸을 때 딱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 그리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았던 거는 그런 어떤 형상에서 포착할 수 없는, 그리고 혹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라던가 에너지, 그려보고 싶었던 게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그렇게 좀 일구는 색이라던가 형태, 굉장히 조형적인 언어들이 그 자리를 좀 메꿨던 것 같거든요. 수많은 어떤 해석이나 제가 경험한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음을 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대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어떤 형태라던가 어떤 시간이 만들어내는 형상들, 이런 것들로 좀 가지고 오게 됐었는데, 그런 좀 다른 어떤 생명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물들의 어떤 형상에서 그런 것들을 좀 대입을 시켜서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이런 라인들, 색들, 이런 걸 좀 빌려와서 사실 제가 이런 추상 회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과 고민은 이게 과연 시각 언어로서 소통이 가능한가 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 몇 시간을 보든 1초를 보든 어쨌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무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만이라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보편적인 언어를 좀 가져오는 게 저한테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작업에서도 좀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그리고 시간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회화라는 매체는 정말 오래된 매체잖아요. 정말 올드미디어의 대표적인 매체이고, 올드미디어를 다루는 어떤 매체들한테는 그런 질문이 안 가는데,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근데 왜 그림이냐라는 질문을 꼭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조금 이것은 하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됐고, 모든 매체라는 게 사실은 아무리 뉴 미디어라도 그 올드 미디어성과 뉴 미디어성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화라는 것도 올드 미디어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안에서도 또 뉴 미디어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 같은 것에 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지속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회화를 대하는 그런 태도랄까? 그리고 회화 안에서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어느 곳을 찔러봐도 거기에 다 뭔가 시간이 배어있는 그런 태도를 좀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작업의 어떤 성격상 제 작업의 내용이라던가 그런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시간의 축적이라던가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실패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적합한 매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형적인 어떤 시간을 좀 한 화면 안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전히 회화가 좀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박이소 선생님 회고전을 국현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랄까 그 자료집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께서 강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작가지만 또 교육자로서 그런 강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꼼꼼하게 이제 기록해 두신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학생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 그분 언어로 이제 비평 동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도 졸업하기 전까지 그것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여러 명이 되든 너의 작업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을 꼭 만들고 졸업을 해라 라고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가까이 지내는 친구일수록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신랄하게 혹은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업 시간에는 이제 억지로 하게 되지만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또래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걸 늘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많은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이제 그렇게 파운데이션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과제 또 작업하면서 계속 좀 하나의 그 장소에 갇혀 있기 마련이고 또 만나는 친구들이 거기 딱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 외에 조금 더 폭넓은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보면은 막 작업을 엄청 막 복도에 버리고 방치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작업을 봤을 때 또 오는 그런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그런 걸 되게 모르는 것 같아서 좀 그거는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버리지 말라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계속해서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예술가의 인생을 쭉 이렇게 되돌려서 보면 어떤 특정 시기에 정말 폭발적으로 작업들이 막 나오고 그때만큼 좋은 작업이 안 나오더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하얗게 불태우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술가로서의 삶이 좀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는 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예술가로서 좀 하고 싶은 어떤 일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관심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그런 어떤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은 길게 보고 작업을 해라. 쉽진 않죠. 길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시기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시기가 정말 자기의 어떤 생기와 너무 밀접하게 닿아 있는 그 어떤 상황과 밀접 닿아 있는 부분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시기를 조금은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저한테도 스스로 계속 그런 의지를 조금 되새기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되게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매번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듯하게 잘 끝내놓고도 그 이후에 오는 허무감 같은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찌 보면 소비하면서 이제 작업들을 해나가는 사이클이다 보니 이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불현듯 이렇게 스치기도 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젊을 땐 더 그런 불안이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공부를 할 때는 더 앞이 안 보이고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나? 또 주변에 압박도 있고 눈치도 보이고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좀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작업한 동료 중에 외국에 있을 때 분중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존재감이 있지도 않고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자기 작업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약간 저는 좀 멀리서 그런 걸 보고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친구가 그냥 막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이렇게 분출하면서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숨죽여서 이렇게 듣고 있고 근데 그 순간에 그 친구가 되게 반짝반짝해 보였거든요. 정말 빛나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되게 영화적인 그런 순간처럼 저는 그 한 장면으로 다가왔고 나도 어쩌면 내 작업을 할 때 가장 빛나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좀 다른 타인과 소통을 할 때 가장 내 얘기이기도 하고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만두면은 내가 그렇게 빛나는 순간이 또 올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좀 버텨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고 그것을 본인은 모를 때 더 빛나는 것 같아요.